근데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 조이대 뭔가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무서운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행간의 의미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김건희 이슈는 이분 말고는 다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휴가 가면 저희가 좀 난감해집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윤건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좀 많이 힘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의원님? 그런 힘든 건 없는데 예. 너무 치열하니까 예.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끝나고가 어떻게 문제. 저도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지금이야. 예. 뭐. 근데 의원님들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를 도울 수가 없는 건가요? 당원 당규상으로 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할 수는 없는데 또 아름아름 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의원님은 확실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여쭤봤는데 예. 맞습니까? 예. 그게 좋아요. 누가 딱 돼? 그때 붙으면 되죠. 나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 어차피 이제 당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명분도 좋잖아. 누가 딱 당선 지금 박빙이잖아. 당선 딱 되고 아유 제가 마음으로 도운 거 아시죠? 엄청 응원하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또 좀 잘 짚어줄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살이 찌지 않는다는 너처 어바웃에 꽂혀서 네. 머릿속이 아무 생각이 없어진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먹어야겠구나. 아까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드시면 그것도 살이 찌겠죠. 그렇죠. 이게 네. 되게 살이 안 찔 수 없는 음식인데. 그죠? 저거는 진짜 100% 땅콩. 아, 그래요? 예, 뭐 설탕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식사와 소화 과정이잖아요. 아, 예, 저 식사의 소화 과정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시는 건데. 예, 딱 두 정말- 가지로만 나눠지군요. 네, 인생은 식사 중이거나 소화 중이거나. 네네네네. 그렇죠. 아, 근데 너처 어바웃에 완전 꽂혀가지고. 네. 네. 너무 맛있어 메모까지 보이더라고요. 하셨어요. 예, 예. 이따가 이제 한 숟갈 퍼 드시고 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처 네. 어바웃 쓰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조희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조희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네. 4명을 추천을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조희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예.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가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예.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오. 예. 위헌적 그러네.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 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아, 네. 맞아. 네, 그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네.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예. 아, 예. 아,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네네.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기 때문에 재판 정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아.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탄핵 사유는 된다라는 분명합니다. 입장이시죠. 예.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아, 네네.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아.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짓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네.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 차, 5년 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 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 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 차에 이 조의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참 있는 그대로 큰일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예.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약 한 500만 원 이상 예. 썼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오.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네.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각하를 해버린 그러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은데.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네. 싶어요, 저는.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없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끌고 2년 2개월. 끌다가. 예.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 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예. 조의대 제청 윤석열 그렇군요. 임명이다 이거지. 예.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행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에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에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예.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네.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예. 그래서 야, 이거 구속 기간 만료돼 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예.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아.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막.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와, 났어. 깜짝 기세 놀랐어요. 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 대표였던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예.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네.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예. 메모를 남겼나 봐. 음.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이죠,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아, 바뀌어서 이거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네.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봤냐?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세 근데 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평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줬네. 됐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그러니까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예.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어쩌고 최욱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라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이거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예. 이배용.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서성비. 시계, 예. 아,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예.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장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있어요. 항공기 따로 나가고 와.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예.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관조공사 시켰어. 맞아.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예.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미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봤을 것 뭐 같고 그랬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침묵마저도 나는 가짜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에 가깝지 않느냐. 알았으면 뗐겠죠.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저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진짜? 에이 그럴 리는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어디서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예.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 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범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희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체포 명단에 내란 당시에 그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김건희 김건희?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김건희. 저는 아니,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네. 1년을 넘게 준비한 건데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조종하다시피 한 게 김건희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예. 이거 진짜 전 너무 두려워요. 조희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다. 예, 김건희가 어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격앙된 반응도 함께 쏟아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서 해당 가방을 관저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옷 색깔에 맞춰 필요해 가품도 많이 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예정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같은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서 김 씨는 1, 2심 무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법관 공석까지 장기화하면서 최종 선고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성입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러니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그 클러치백을 이제 준 혐의, 뇌물로 준 혐의, 요거 관련해서 증인으로 김건희가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들이 아주 뭐 기함할 발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검사님은 영부인 많이 뭐 저희 수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그래서 깔별로 있었다. 예, 이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건데 나올 때는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히 이제 김건희 같이 중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여러 개 걸려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증언할지를 논의하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건희의 변호인이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으면 변호인 수준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설마 그랬을까 싶거든요. 그렇으면 김건희가 그런, 스스로. 네,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본인 생각에 사실은 이제 뭐 김건희가 사실 심적으로 많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긴 해요. 뭐 네. 이제 중하게 이렇게 처벌받은 것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것도 많고 약간 자포자기한 데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그 듭니다.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험 예. 저도 이제 변호사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증언하는데 옆에 나가서 변호인이 뭐 코치해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게 더 재미있는 게 지금 하트페어리 님이 나 벌금 좀 깎아줘요. 너무 웃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김건희가 증인 신문 마친 후에 아니 저번에 지난달에 나 증인 출석 안 했다고 신문 안 했다고 그 벌금 300만 원 때린 거 그거 좀 깎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취소됐대요. 과태료가.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는 보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센 것 같다. 특히 돈에 대한 오히려. 집착이. 돈에 그러니까 대한 이게 집착. 막 그동안에는 본인 재판에는 증언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뭐 풀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 재판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본인 재판이 아니라서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본인 재판이 아니라서 안 나갔더니 지난달에 재판부가 증인 출석하라고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때렸더니 내가 내 재판도 아닌데 내가 가서 증언을 왜 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자기 재판이 아니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심이 드러난 거죠. 300만 원 깎아달라. 나 나왔잖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김건희가 황당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 했더라고. 날도 더운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건 드라마가 된다. 조용히 자숙해라. 근데 예. 김건희가 진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죠. 아유, 예. 장난 아닙니다. 그쵸. 김건희 본인 재산이 그 작년에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50억 현금만. 아이고야, 예금으로. 현금만. 예. 그 집도 집도 저기 서초구에 있는 비싼 그럼 아파트잖아요. 비싸, 예. 네. 그게 한 60평대 예. 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5억 빼고 본인 재산만 50몇 억인데 예. 그리고 이제 본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를 본인이 다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300만 원 아끼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 보기에 진짜 나쁘끄럽게, 네. 추잡스럽게. 그거 나 짝퉁도 사봤어. 그거 필수품이야. 영부인의 클러치가 왜 필수품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품격이 네. 필수품이죠. 저 그 조사하고 싶더라고요. 하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영부인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 전 세계 영부인들에게도 조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을 향해서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보셨어요? 나만 했죠? 이러면서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냐? 라는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예. 이게 이제 수치심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치심이라는 표현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울 정도로 아까워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영분이 없었죠. 네. 이런 영분이 없었는데 수사를 다 해봤냐라고 물어보는 예.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 영부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지내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사실 김건희가 이럴 위험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문제가 돼서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사실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사람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낯을 내보이는 거는 예. 저도 놀랍진 않은데 다른 사람 재판이라서.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부끄럽네요. 묘하게 윤석열하고 겹치는 게 너 검사 해봤어? 이 아, 말을 재판에서 그러네요.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해요. 너 영부인 해봤어? 이거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영치금 있잖아요. 감옥돼 가지고 네, 사람들 네, 보내준 거. 네.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한 13억? 17억. 더 늘었군요. 네. 본인 대통령 연봉이 1억 얼마인데 너무하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예금이 6억 6천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감옥 가 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지금 뭐 한 2배, 3배를 더 번 예. 거예요. 그것도 이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가져가려면 예. 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한도 꽉 차면은 자기 계좌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로 그냥 이체만 시킨 게 511회. 그 안에서 511회? 그 안에서 돈 꽉 차면 또 옮기고 예. 얼마나 무슨 이거를 그냥 재미로 삼았는지. 근데 그것도 이슈가 있던 게 그 511회에 이체하는 그 업무를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 구치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네, 있다고 이 하더라고요. 규정에 따라 옮기는 거라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낭비인가? 시간 야.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로. 그 문제는 좀 저는 김건희도 1억 정도 벌었습니다. 대선이 그걸로 이렇게 충분히 벌었어요. 가태료 내고도 남아요, 지금. 네. 그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고 과태료 300만 원 그거 깎으려고. 영치금에 세금이 부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거예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맞아요. 크네요. 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변호사님께 여쭤야 되는데 짝퉁 가품 많이 샀다, 뭐 당근에서 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거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상표권 그렇죠. 이거, 예, 위반이죠. 실이죠. 위반이고 이거를 영부인이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이게 뭐 저작권 이걸 떠나서 이게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예. 제가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평권 저작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 말로는 뭐 클러치를 뭐 때마다 케이스마다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네. 본인 말로는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거 수사해봐야 되고요.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이것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라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미심장한 게 내 성격상 그런 거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일상적으로 이런 걸 다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았어. 많이 거죠. 받았어가 이 안에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 안 해. 이게 대통령 된 지 뭐 3년인가 2, 3년 예. 하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남편이 계속 검찰청 고위공직자였고 총장이었고. 아, 네. 맞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사들 그 이야기 뭐 하면서 뭐 이런 부정과 뭔가 이런 부패 뭐 이런 것들 주고받고 뇌물 주고받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는 거를 본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나 이런 거 직접 내가 안 해. 다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이 관직을 본인의 그러니까, 뭔가 예. 사익을 추구하는데 뭔가 썼는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사익은 그래도 뭐 내가 크게 해가지고 뭐 돈 땡기는 거 이런 거니까 그치. 진짜 나쁘다. 근데 명품 가방 이런 거 예.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돈으로 사면 50원 되지. 있으면 나는 사겠다. 그냥 가서. 예. 김기현도 되게 웃깁니다. 이거 왜 어떻게든 이게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세비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로 사가지고 뇌물을 그 대통령 와이프 당선자 시절이었나요? 하여튼 네.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 혈세로.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사실 김건희가 낸 그런 격앙된 반응이 이전에 나 이거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일부 뭐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격앙된 모습은 아까 이제 좀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제 포기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략적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예.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자기한테 손해 간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건희가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자기한테 법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뭐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변호인의 조언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이 있으니까. 변호인의 조언까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기현 전 대표. 이게 사실 김기현 전 대표 부부 재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이런 증언이 이 김기현이나 그 부부에게 어떤 적용이 되나요? 저기 어쩌다 받은 건 인정한 셈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기현에게는 치명적인 증언이죠. 증언이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좀 궁금했는데 김건희에게 저기 금품이나 이걸 줬다고 해서 문제됐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뭐 이제 유죄 확정 그렇죠, 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이것도 그렇고 근데 김건희가 이걸 받았다는 걸로 기소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본인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김건희 지금 통일교에서 받은 거 몇 개 받긴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건 그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나? 제대로 기소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분명한 건 이 클러치백 수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여기 재판부가 판사가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벌 규정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영부인 배우자가 부분이라서. 뭐 뇌물 받았다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뭐 법무부였나요? 아니면은 어디 법제처였나? 예. 이게 그 법 적용은 아니다. 예, 예. 건의기에서 예, 예. 건의기에서 그런 걸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막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이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실 김건희도 그 점을 뭐 악용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예, 하고 예.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김건희 사건, 뭐 한덕수 사건, 이성민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3고심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 해서 전원합의체로 돌렸잖아요. 요게 좀 시간 끌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오히려 본인한테 사건이 왔을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보통 하니까 대법관이 회피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자기한테 온 사건이 아닌데 본인이 재판장인 방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는 계속 내란 관여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한테 가져가는 건 단순히 끌기가 아니라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남용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남용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재판의 그런 신빙성을 흔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지연시키고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하면서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도 지금 한 분 그 노태학 대법관은 7개월 정도 미뤄졌고 네. 이훈구 대법관도 지금 이제 곧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얘기까지 나와요. 청와대랑 1대1로 지금 거래하는 거냐. 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생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태학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사전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문회를 그러니까 지명을 안 했으니까 그 청문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한두 달 전부터 아니 왜 지금 청문회 끝나고 보면은 임기를 맞춰가지고 딱 이제 대법관의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왜 그때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것이 6개월, 7개월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앵커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거래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래하려고, 아니냐.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후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뭐 여러 가지 내란 관련된 재판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자신이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을 그냥 아예 대놓고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의 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가 자꾸 나오는데요. 예. 지금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 명백히 헌법적 의무를 사실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대법원 제청을 안 하는 사이에 또 한 명의 대법관이 지금 저기 또 퇴직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명이 비는데 이게 지금 조희대가 이걸 안 하고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 탄핵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법조계에서 사실 이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쯤 되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탄핵 전국에서 그 저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탄핵 맞습니다. 사유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사유에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 조희대 탄핵안을 들고 나왔고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요 부분에 민주당 내에서 좀 추진을 해볼 만하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부부의 김건희 씨한테 이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줬다라는 부분, 이 대가성 인정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김건희 씨는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김건희라는 인물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요 워딩들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검사님 영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조사해봤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예, 뭐 이런 것들. 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단 말이죠. 짝퉁도 사봤다. 자,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음. 내가 지난 재판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냐 받은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고 선물이다. 그리고 누가 로저 비비엘을 뇌물로 주냐.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이런 정도는. 얘기죠. 예. 근데 나는 이런 증언을 할 거면 여기 왜 나왔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었잖아. 뭐요? 내가 직접 나왔으니 과태료 깎아달라. 왜냐면 지난번에 출석을 안 해서 증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 네. 저는 와 과태료 더워서 깎아달라. 나온 것 같아요. 더워서. 폭염을 못 이기고. 네. 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죠. 가방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과태료 좀 깎아주세요. 이거는 나는 진짜 이 사람 진짜 알뜰하다 진짜. 자기 돈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이 얘기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당 대표에 당선된 부인이 이제 영부인한테 클러치백을 선물하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김건희 씨가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 김건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건 캐릭터죠. 아니겠나?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말을 막 한다. 근데 어제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 그냥 말하자면 그냥 뭐 시든 꽃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모든 재판에서 네. 부축해서 일어나고 말도 안 하고. 네. 근데 어제는 갑자기 입이 터져갖고 검사랑 판사할 때 막 나무라고 이게 이례적이냐? 그러니까 검사님은 뭐 저 말고 영부인 다른 영부인도 수사도 해보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과태료 예.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저는 더워서라고 봐요. 더워서다. 우리 과구신 기자의 해석은 뭡니까? 이게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심정을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러면서 갖고 그래. 왜 쟤도 그랬을 거고 쟤도 그랬을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그 억울함. 그게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통상적으로 그냥 원래 영부인이면 하던 정도 한 건데 나만 갖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나쁜 특검들이 정치적으로 날 몰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다른 영부인들은 그러면은 뭐 더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건지 흔히들 그렇게 다 알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얼마 아니면 정도 뭐 단톡방 같은 거 있나? 네. 이게 참 이 장면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태도가 바뀐 이유를 해석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구속 만료 기간이 원래 8월 혹은 이제 2달 연장해서 10월까지 갈 때까지 형 확정이 안 되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풀려난 이후에 어떤 이 사법적인 대처를 할 준비를 마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전원 합의체로 뭐 좀 재판이 넘어간 게 있으니까 아직 형 확정이 안 될 거고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그걸 지금 날짜를 안 잡았단 말이죠, 기일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포석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뭐 변호인단은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 일단 어쨌든 1심과 2심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 법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별한 피의자들이잖아요. 예. 특별한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다시 지난번에 이제 직위헌 파동이 있었는데 또다시 뭔가 이런 날짜나 이런 법의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풀려난다. 이거를 법원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변호인단은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을 세웠을 수는 있죠. 변호인단의 전략,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법 기술이고 변론의 어떤 이게 전략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변호인 들고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변호인 빙의 뭐 돈 받는데 뭐라도 해야죠. 해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입을 열면 열수록 진짜 이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냥 본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인식 자체가 되게 특혜적이고 매간매직이고 뇌물이고 되게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데 이게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인식, 동정심마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희대 대법원 자체를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도 안 하고 있고, 뭐 노태학 대법관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임기 끝난 사람이 6.3 지방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 맡고 있다가 지금 이 일들을 또 겪고 있는 것이고, 이은구 대법관도 이제 곧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임명을 안 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전원 합의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럼 김건희 씨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풀려나는 거예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능성은 있죠. 형국이거든요. 예, 진짜요? 가능성은 있죠. 이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왔다 들어가는 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더워요. 근데 지금 너무 덥다. 이게 더 시원해질 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더 가혹할 수 근데 있다. 이 두 명,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볼 때 지금 뭐 어떤 테크닉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준다? 예를 들면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굉장히 중재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풀어준다? 모든 피의자는 그런 권리는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아마 법원 뒤집어질 거예요. 아 지기현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일이 없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한데 네. 지기현 사례를 하고 법원이 있었잖아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이러면 법원이 어떤 난리가 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앞에서 숯불 집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진짜 대법원 내려 보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지금 일정상이나 고현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선택 그렇게까지 파국적으로 갈 수 있을까? 뭐를 그러니까 위해서?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구속 취소시켰던 부분과 검찰이 당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판결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우희성 판사가 김건희 씨한테 뭐 여러 부분들 무죄 줬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노경필 대법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라는 부분을 당시에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인가 어디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1, 2심에서 그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와서 이게 파기됐어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됐다는 이전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니들이 소를 제기해라. 이게 근데 이까지 오는데 2년 몇 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찝찝하다는 거지. 그렇죠.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시간만 끌면 되는 게 예상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어쨌든 대법원으로서 신뢰를 담보받고 국민의 법감정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줬던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와 미루고 있다가 딱 넘어가니까 이제 아닌데? 다시 해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다는 거는 이 법 기술을 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발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특정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트들이 그 개돼지라는 말 안 했을 뿐 사실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